그리고 망가진 작동하지 않는 보트를 남겨두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만듭니다. 마리나 소유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보트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전 보트는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보트 소유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낚시 여행, 물 위에서 보내는 주말, 그리고 더 이상 부유층만의 것이 아닌 특별한 탈출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섬유, 즉 파이버글라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파이버글라스는 보트를 더 저렴하고 더 가볍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평범한 가정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큰 보트 붐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햇빛과 바닷물, 파도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그 소재는 종종 소유주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소유주가 나이를 먹고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낡은 보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꿈은 서서히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척의 보트가 어떻게 미국 전역의 마리나에서 썩어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현대 보트 문화의 꿈이 처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보트 붐. 이 이야기는 부두에 방치된 차에 썩어가는 보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1960년대였습니다. 당시 보트 제작자들은 저렴하고 가벼우며 강하고 거의 부서지지 않는 소재인 파이버글라스로 선체를 제작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갑자기 보트는 더 이상 목재 요트와 유지관리 인력을 보유한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할부로 소형 레저보트, 크루저, 낚시보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이버글라스는 현대 보트 붐을 만들어냈고 현재 미국에는 약 1200만 척의 등록 보트가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파이버글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파이버글라스는 기적 같은 소재로 여겨졌습니다. 목재처럼 썩지 않았고 관리가 덜 필요했으며 수십 년 동안 햇빛과 바닷물, 파도와 각종 충격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어두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소재를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잘 관리된 파이버글라스 선체는 50년에서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소유주는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나거나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보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리나, 야적장, 차고 앞, 운하 등에 그대로 남아 누군가가 그 문제를 떠안기를 기다립니다. 낡은 보트가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팔듯이 그냥 팔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오해입니다.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져도 최소한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폐차된 자동차에도 철강, 구리, 각종 부품이 남아있고 이를 받아 압축하고 녹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런 고철 가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를 은근히 보호합니다. 최악의 상태인 자동차조차 결국 사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버글라스 보트에는 그런 가치의 바닥선이 없습니다. 선체를 유용한 금속으로 녹일 수도 없고 파이버글라스 자체를 비싸게 팔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파이버글라스는 플라스틱 수지와 유리섬유의 혼합물로 바다 위에서 오래 버티도록 설계된 소재입니다. 즉, 보트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보트는 가치가 연기되는 것을 넘어 마이너스 가치로 떨어질 수 있으며 바로 그 순간부터 소유주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트 소유자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처분 비용입니다. 낡은 보트를 폐기하는 데는 톤당 약 95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또는 길이 1피트당 약 5달러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비용, 운송 비용, 연료와 배터리 제거 비용, 침몰한 경우 인양 비용조차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조 및 폐선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펫제거는 휴스턴 인근의 보트 재활용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약 200개의 낡은 선체를 처리할 곳이 없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파이버글라스를 활용할 현실적인 시장을 찾지 못했고 결국 1100톤이 넘는 선체 재료를 매립하기 위해 약 4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거는 재활용도 검토했지만 경제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파이버글라스를 재사용 가능한 섬유와 분말로 분쇄하는 기계는 약 10만 달러에 달했고 그렇게 생산된 재활용 소재의 시장 규모도 작고 가치도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트를 버리는 것이 가장 싼 선택이 될 때, 이제 평범한 보트 소유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보트는 25년이 되었고 엔진 수리가 필요하며 젤코트는 색이 바랬고 갑판 곳곳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들은 계속 등을 돌립니다. 합법적으로 처분하려면 수천 달러가 들지만 무단 방치는 청소 비용보다 훨씬 적은 벌금만 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출구가 불법적인 출구보다 비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소유주들은 말이나 연락을 끊고 계류비 납부를 중단한 뒤 조용히 보트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현상은 천천히 새는 물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선체 한 척, 저기에는 방치된 프로젝트 보트 한 척, 그리고 폭풍 후 남겨진 몇몇 난파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찾아온 보트 붐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봉쇄 조치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찾게 되었고 신형 보트는 주문 적체가 심해졌으며 중고 보트는 빠르게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공간과 자유를 원했기에 부풀려진 가격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연료비가 비싸졌으며 유지비 부담이 다시 커지자 많은 소유주들은 보트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미국의 신형 동력 보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거의 10% 감소했고 중고 시장 역시 정점에서 내려왔습니다. 2021년이나 2022년에 최고가를 주고 구입한 사람들은 몇 년 뒤 되팔려고 했다가 예전 가격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매달마다 계류비가 추가되고 수리 견적이 쌓였으며 시장이 더 이상 자신들의 보트를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만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이 오래된 보트를 외면하는 이유, 동시에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신형 모델을 출시했고 그 결과 기존 보트들은 더 빠르게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또는 15년 된 보트도 여전히 잘 떠다닐 수 있지만 구매자들이 최신 레이아웃, 현대적인 전자장비, 업그레이드된 계기판과 비교하는 순간 오래된 보트는 갑자기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함정은 판매 뒤에 숨어있는 세 가지 장벽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대출, 보험, 그리고 선박 검사입니다. 보트 대출 금리는 짧은 기간 동안 6%에서 약 8.5% 수준까지 상승했고 많은 금융기관들은 설령이 15년 또는 20년을 넘는 선체의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아나 같은 허리케인 위험 지역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육상 이동 계획을 요구하거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관이 찾아와 갑판의 수분 침투, 약해진 구조, 기포 손상, 노후 배선, 마모된 연료 탱크, 성능이 떨어진 엔진 등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트는 매물로 등록되어 있어도 사실상 팔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가격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 보험, 검사를 동시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된 파이버글라스 보트의 첫 세대가 노후화되는 시점에 시장까지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늙어가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보트가 방치되면 얌전히 그 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보트에는 여전히 연료, 엔진오일, 배터리, 유압유, 세척제 등 바다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화학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배수 펌프가 고장나고 덮개가 찢어지고 선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런 물질들이 마리나와 강만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파이버글라스 자체도 부서져 날카로운 파편과 부유 쓰레기가 되어 프로펠러를 손상시키고 수로를 막으며 개인의 문제를 공공 해양 폐기물 문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폭풍이 썩어가는 보트를 재난으로 바꿀 때 폭풍은 천천히 진행되던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재난으로 바꿔놓습니다. 허리케인 한 번만으로도 수백 척의 난파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트들이 계류시설에서 뜯겨나가 해안 곳곳으로 흩어지면 소유권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가 갤버스턴을 강타했을 때 보트 피해액만 약 2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큰 폭풍 시즌이 올 때마다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청소 비용 위에 더 많은 폐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서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보트 US 재단은 노아 해양 폐기물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폐선 정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주와 자치령, 그리고 한 원주민 보호구역에 걸쳐 300척 이상의 방치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오랫동안 거대한 폐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어떤 보트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폐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해결책. 일부 사례는 해결책이 얼마나 기이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저를 하는 길이 120피트의 퇴역 해군 함정은 수년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가을에 방치되어 수로를 막고 습지에 기름을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이 선박을 해안에서 32마일 떨어진 바다로 예인한 뒤 인공어초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몰시켰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선택지가 얼마나 절박한 수준까지 좁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10만 척이 넘는 파이버글라스 보트가 수명을 다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보트가 버려지거나 불법 투기되거나 공식 관리 체계에서 사라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척의 보트가 수명 종료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처리할 대규모 재활용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산에 갇힌 사람들, 게으른 소유주들만 탓하기는 쉽습니다. 실제로 무책임하게 보트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치 보트는 단순히 잘못된 경제적 계산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로젝트 보트를 남겨받은 미망인, 계속 오르는 비용에 시달리는 은퇴자,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혹은 호황기에 보트를 구입한 사람들 말입니다. 업계는 꿈을 훌륭하게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언젠가는 팔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반전입니다. 파이버글라스 보트는 튼튼하고 저렴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좋았기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점들이 이제는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체는 사라지기에는 너무 오래 버티고 폐기하기에는 너무 비싸며 재활용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소재 가치가 너무 낮습니다. 보트붐을 만들어낸 모든 요소가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보트들로 마리나를 가득 채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 시험, 주정부 폐선 수거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성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활용 비용이 무단 투기나 방치보다 저렴해지기 전까지는 보트를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보트를 훌륭한 투자라고 말한다면 가장 비싼 날은 보트를 구입한 날이 아니라 결국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린에 낮게 가라앉은 채 녹색 얼룩이 번진 선체들로 돌아가 봅시다. 그 보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부주의해져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된 선택의 흉물스러운 흔적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파이버글라스 보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판매는 어렵게 만들고 폐기는 비싸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제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버리는 편이 더 저렴하게 만든 시스템이 남긴 눈에 보이는 결과물입니다.